예,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뭐 발표의 패턴을 약간 조금 바꿔봤는데 좀 낯설 수도 있고 제가 기준 잡았던 자료는 어, A 컨텐츠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바이 뉴트리라이트 그 가이드북입니다. 그 기준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비전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저희는 조금 익숙한데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여기 이제 건강 수명이 예전에는 65세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그 질병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의 건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건강한 상태 그리고 질병은 없는데 왠지 모를 뭐니 모를 뭐 통증이라든지 만성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인 반건강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이 완전 질병이 돼서 이제 질병을 앓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질병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질병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이의 예방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지금 헬스 바이오 이 산업조차도 지금 이 영역에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예방 영역 차원을 늘리는 부분 중에 최근 20년 동안 발표된 기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기원전부터 어, 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어,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랬고 지금 현재도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논문이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 지금 최근의 화두가 어, 이 장에 대한 건강을 지키면서 예방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좀 저희는 알지만 생소한 분들이 계실까 봐 일단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라는 마이크로 마이크로보 그다음에 바이옴이라는 생태계 합친 말로 우리 몸속에 미생물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최근 그 20년 사이에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유전자보다 200배나 많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제2의 게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는 30조 개가 있는데 미생물은 알고 보니까 39제로 39조 개로 인간의 그 세포보다 훨씬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에 밝혀졌죠. 그래서 제2의 게놈 프로젝트가 게놈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구글 벤처 설립자 빌 마리스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빌 게이츠 또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배경이 된 그 프로젝트가 지금 미국에서 실시한 이 휴먼 마이크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요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생태계를 이렇게 숲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숲 속에 뭐 야생으로 따지면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잡혀 먹는 아주 미세한 그 동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맹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해서 또 이 생태계가 공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다양하게
이렇게 복합 미묘한 상태로 생태계를 이루면서 장 건강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체에 유익한 대산물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생성해서 사람 몸속으로 퍼져나가서 사람의 그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서 전신 건강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이거는 지금 밝혀진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에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신경까지 어, 이제 관련하고 있고, 대사 기능도 이제 뭐 호르몬 조절, 비타민 해서 합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어지면 이제 질병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이 깨어지면 여러 가지 천식, 알러지 이런 자기 면역 질환 같은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장 기능 쪽에는 뭐 이런 크론병이라든지 대장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라든지 파킨슨 이런 우울증이라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신경적인 문제로 연구가 있었는데 뇌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렇게 단세 지방산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군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이 전체가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요.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어떻게 생성되냐 하면 어,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대사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미생물에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여러 가지 음식으로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음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을 먹고 신경 전달 합성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항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그 면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아미노산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장이 소화 건강이라든지 면역 기능, 대사 기능,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건강, 그다음에 인지 기능까지도 다 관여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의 게놈 프로젝트라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아, 저희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에 주도를 해서 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 주도로 되면서 최초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논문이 나온 거는 200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계속 연구가 시작되면서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바이오 헬스 시장에서 글로벌 할 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도 해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뭐 최초로 나왔던 건 2001년도 최초로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비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바이옴 비만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 건강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파킨슨, ADHD, 그다음에 IQ 이 모든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또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장 벽을 두고 어, 장 바깥에 이렇게 서식하면서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T세포라든지 면역 세포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의 건강에 관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온몸을 다 돌면서 건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암 연구에 대한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저희가 섭취한 여러 가지 이제 당 성분이 여러 가지 이런 지방 성분과 합쳐지지 않고 근육이라든지 당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단세 지방산, 이 대사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드는 이 대사체가 근육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낮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어, 지금 요거는 그 KBS 다큐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 그 1부, 2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2년 전에 나왔는데 이 발표는 여기 네이처 논문에 2016년도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선수인데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논문 결과를 보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기관들도 우수한 그 운동선수들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계속 수집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크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젖산대사물이 어, 젖산대사물을 먹고 이 이제 이 균이 이제 베이오넬라라는 균은 피로물질인 젖산을 먹고 유익한 물질을 분비하고 이 유익한 물질이 단세지방산인데 단세지방산이 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낼 수 있는 당 성분을 지방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근육으로 에너지원으로 이동해서 쓰인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과 연관이 돼 있고 이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부라든지 간, 폐, 뭐 여러 가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전체 관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예방이라든지 뭔가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게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에 뭐 여러 가지 대변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봤는데 호전 반응을 보였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이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서만 대변 이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제로 만들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 맞춤형이 하냐면 이 개인마다 유전자가 어, 사람마다 유전자의 차이는 0.2%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마이크론 상태는 거의 80%, 9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그런 뭐 유산균 제품이라든지 프로바이스 제품으로는 이런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거나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은 최초 어떻게 이제 뭐 생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그 이제 밝혀진 결과는 신생아가 엄마 산도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미생물 사업을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일단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최초 마이크로바이옴은 락토바실러스가 면역 기능을 해주고 점차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은 제왕절개와 질병 발병률은 이미 연구가 뭐 이미 활발하게 됐고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덴마크에는 40년 동안 0세부터 40살까지 거의 1970년대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 가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제 추적 조사해 보니까 뭐 0세나 10세 때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류마티스라든지 당뇨병, 그다음에 셀리악병, 크론병까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결한 질병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뜻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저희가 뭐 불규칙한 뭐 영양이죠. 그래서 뭐 우리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정제된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생제도 지금 굉장히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항생제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거의 뭐 초토화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지금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을, 이 그래프를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패스트푸드를, 패스트푸드만 2주를 먹었어요. 2주를 먹고 나니까 한 열흘이 지나고 13일, 이제 2주가 가까이 될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변화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거의 뭐 초토화가 됐다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반 식사로 야채가 있고 뭐 일반 식사로 복귀를 했을 때 2주 후에 몸은 다시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돌고 계속 돌아가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회복되는데 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쪽의 그래프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06년도부터 쭉 해서 2015년, 2020년까지 계속 한국은 항생제 그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항생제가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대포가 이런 알약이죠. 알약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폭탄처럼 내려가지고 장내 미생물은 거의 뭐 완전 사멸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 이제 항생제를 3일 복용했더니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의 그 장 건강 지수는 이렇게 항생제 복용 후에 76에서 6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장의 염증 지수도 착용 전보다 복용 후에 21%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반려견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식사를 2번 합니다. 저를 위한 식사를 한번 하고, 사실은 뭐 회사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입맛이 없을 때는 뭐 국수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뭐 전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빵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사를 이제 소화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은 뭐 마이크로바이옴들한테 가기 전까지 뭐 이미 다 소화가 돼 버리니까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죠. 그래서 밥을 먹거나 제가 좋아하는 밥을 먹고 나면 그 뒤에 간식으로 우리 화이브 비츠 식이섬유를 꼭꼭 하루에 같이 반려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견이 뭐 같이 있으면 반려견 길도 들이고 산책도 시키고 사료도 주고 이런 것들은 늘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제 세포보다 많은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몸속에 있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어, 그냥 쉽게 그냥 오늘 저녁에 뭐 술 한잔 하고 고기 한번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지내버리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을 것도 없고, 아마 거기 유해균이 또 먹이가 알코올, 과당, 뭐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균의 먹이죠. 이제 걔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장내 이제 생태계는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먹고 난 대사 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 결과가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뉴트라이트에서 국내 벤처 기업인 HM파마사와 마이레파이 뉴트라이트를 솔루션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의 특허 기술인 이제 듀얼 장 분석할 수 있는 피마스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래서 피마스를 기술을 가지고 장과 동일한 환경에 일단 그 예,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의 다양한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대산물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듀얼 장건강 분석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6가지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른 것은 이 솔루션까지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3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장 듀얼 장 건강 분석 기술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대사산물을 분석할 수 있는 2가지 기술에 대한
어, 피마스 특허 기술입니다. 예, 시간상 넘어가고요. 피마스 특허 기술은 분별을 채취해서 6개 튜브로 어, 이제 장과 동일한 환경을 이제 나누고요. 그게 복제된 6개의 장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50종의 어,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어, 이제 넣어서 거기서 가장 최적에 있는 대사산물이 나올 수 있는 타입은 6개 중에 어떤 타입인지를 선별해서 개인한테 맞춤으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뭐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죠. 그다음에 다양성, 그다음에 장내 유익균이 있는지 유해균이 있는지, 그다음에 당신의 타입은 피마스 6개 중에 어떤 타입인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수면이라든지 관련된 건강에 대한 지표, 그다음 내 몸속에 있는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맞춤 생활 습관 가이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결론을 조금 내리면 HM 파마사와 뉴트리라이트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손을 잡고 연구한 결과 이 HM 파마사는 우울증 치료라든지 이렇게 약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약을 제조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기 두 분에 있는 여기 회사 설립자들은 어, 이 미생물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최고인 분들이 이 회사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회사고 한국 벤처 회사고 어,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의 산업은 점차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효능이 알려지면서부터 다양한 분야로 식품, 건강, 기능식품,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국책 프로젝트, 유럽에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결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2016년부터 계속 연구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국책 사업으로 투자한 것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1조 동안 투자하기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이렇게 인체 마이크로 바이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국책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 부처들과 해서 10년 동안 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그 HM 파마사와 지금 뉴트라이트사는 2017년부터 해서 소통을 시작해서 2022년 작년 8월 달까지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통해서 제품을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이제 키트와 마이랩이라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할 수 있는 키트와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시하기 전에 그 암의 고객 대상들으로 임상 실험 결과는 전체적으로 결과가 80% 마이크로 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됐고 단세 지방산이 유의적으로 증가됐다는 결과가 나왔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랩 출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국책 과제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뭐 분변 채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 데이터를 보면 뭐 200개 또는 2000개 이런 수준이었지만 마이랩은 출시 이후에 1년 동안 국내 한국에 있는 그 암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결과 약 2만 건에 대한 최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가 지나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3만 건 이상이 되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온리원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일본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 그 이후에는 아마 글로벌 아메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아주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들어오고 최고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향후에 이제 그 5년 뒤의 아메이, 미래의 아메이는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로서의 아메이가 아닌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4차 산업의 사슬 구조 내에서 인간에 소통하면서 개인 맞춤화된 컴퍼니, 휴먼 인터랙티브 퍼스널리티 컴퍼니로
성장할 거로 예상합니다. 리더님 그래서 죄송한데, 작년에 리더님 마이크로바이옴, 죄송한데 마무리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1분이어가지고. 네, 예, 요게 마지막 네.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년에 마이 웰리스 로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5년 뒤에는 마이 AI 바이 뉴트라이트로 이제 성장할 예정이고 어, 사업의 비전을 어, 가지고 예, 아주 대단한 사업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 이상은 이제 발표는 마치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참고했던 자료들인데 한번 보시면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